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IB 케미스트리 개념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우리가 IB 케미스트리 Year 1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토픽이 있어요. 바로 토픽 4입니다. 자, Chemical Bonding and Structure 내용이에요. 여러분, IGCSE 케미스트리를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토픽이 시작할 때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IGCSE로 앞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온 친구들이어도 지금 이 강의부터 잘 들으면은 뒤쪽 내용까지 연결 잘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물론 IGCS에서 배웠던 걸로 이 내용이 전체 커버가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내용이 많이 좀 어려워집니다. 학년이 올라왔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토픽 4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한번 쭉 미리 볼 수 있어요. 아이오닉 컴파운드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또 코베일런트 컴파운드, 그리고 루이스 일렉트론 닷 스트럭처이라는 구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픽 4.4에서 intermolecular forces라고 정말 중요한 개념도 배우게 됩니다. 자, 토픽 4.5에서는 이제 메탈릭 본드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 토픽 4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토픽 4.1, 2, 3 정도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이제 케미컬 본즈의 타입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오닉 본드, 코베일런 본드, 그리고 메탈릭 본드. 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케미컬 본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11학년 이전에 케미스트리 공부할 때도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볼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컨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배웁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부터 볼게요. 자, 요렇게 샘 화면 때문에 혹시 글씨가 좀 가려질까요? 자, atoms or ions bond due to interactions between them forming molecules and ionic compound. 근데 이제 뭐 아톰이든 아이언들이든 그 둘 사이에 어떤 interactions between them 얘 때문에 이제 몰레큘이든 아이오닉 컴파운드든 뭔가 컴파운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interaction이라는 게 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interaction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electrostatic attraction이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lectrostatic attraction이라는 건 뭘까? 자, 여기 글씨가 가려질까 봐 요 아래로 당겨서 쓸게요. 자, electrostatic attraction이라는 거는 attraction between opposite charges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차지 띠는 물질하고 마이너스 차지 띠는 물질은 반드시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케미컬 본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시작이 반은 조금 오바고 한 30%, 30%는 거의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되게 쉽죠? Opposite charges attract each other.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이오닉 본드. 자, 우리가 아이오닉 본드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이오닉 본드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메탈과 넌 메탈 사이의 본딩을 우리가 아이오닉 본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periodicity를 다 보고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이 내용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periodic table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어떤 요 계단, 경계선 기준으로 왼쪽을 우리가 메탈 엘리먼트라 하고 오른쪽을 넌 메탈 엘리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메탈 엘리먼트들이 갖는 특징과 넌 메탈 엘리먼트들이 갖는 특징들이 달랐어요, 서로. 자, 메탈 엘리먼트는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요?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메탈 엘리먼트는 일렉트론을 잘 버릴까요? 아니면은 잘 끌어당겨 올까요? 메탈 애들은
easily lose electron이죠. 자, 일렉트론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메탈 엘리먼트들은 그럼 어떤 아이온이 잘 될까요? 캣 아이온즈, 플러스 차지 띠는 아이온이 잘 되겠죠. 반대로 이제 논메탈 엘리먼트, 무조건 이 둘의 성질은 대부분 반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편해요. non-metal 엘리먼트의 특징은 they can easily gain electron, 즉 일렉트론을 끌어당겨서 자기 쪽으로 acquire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얻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자, 일렉트론을 gain한 애들은 아톰일 때, 뉴트럴일 때보다 어떻게 차지가 변하나요? N아이온으로 차지가 변하겠죠. 그래서 네거티브 차지 띠는 N아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지금 메탈 엘리먼트가 캣아이온 된 상태랑 non 메탈 엘리먼트가 N아이온이 된 상태에 지금 둘이 어때요? 서로 opposite charge를 갖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둘이 opposite charge를 갖는 상태죠. 그런데 쌤이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죠? electrostatic attraction이라는 걸 말했죠. 서로 반대 charge는 서로 땡긴다. 다시 말해서 캣아이온과 N아이온은 서로 잡아당기겠죠. 자, 그게 바로 아이오닉 본드예요.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벌써 다 이해했어. 자, 아이오닉 본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거의 다 본 거예요. 자, 물론 추가로 더 디테일 많이 볼 거긴 한데 이거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오닉 본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탈 앤드 넌 메탈 둘 사이의 본딩이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캣아이온하고 N아이온 사이의 attraction 이제 요거를 아이오닉 본드라고 해요.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들로 이제 얘기가 나온다면은 뭐 레디스 엔탈피 요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볼게요. 이제 이어서 다음으로 코베일런트 본드 타입을 한번 볼게요. 코베일런트 본드는 또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본다면 엘리먼트 종류가 이제 non-metal 그리고 non-metal 이 둘 사이의 본딩을 우리가 코베일런트 본드라고 합니다. 자, 차이 아시겠죠? 메탈, 논메탈이 아이오닉, 논메탈, 논메탈이 코베일런 본딩. 자, 근데 이 코베일런 본딩은 우리가 또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non-polar covalent bond 그리고 polar covalent bond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둘 사이의 차이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non-polar covalent bond는 쉬워. 만약에 둘 엘리먼트가 지금 둘 다 클로린이라는 이제 non-metal 엘리먼트죠. 둘 사이에 이제 본딩, 코비넌 본딩이 생겼어. 그런데 지금 본딩 양옆에 달려있는 아톰이 종류가 같은 애들이죠. 이렇게 종류가 같은 애들이 본딩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non-polar covalent bond라고 합니다. 자, same element로 이루어진 양옆에 same element로 이루어진 본딩이 바로 non-polar covalent bond예요. 자, 그럼 몇 가지 더 해볼까요? F. 자, 요렇게 플로린과 플로린 사이에 본딩이 있다면 이 역시 non-polar covalent bond겠죠? 또 해봐. 하이드로젠하고 하이드로젠 사이의 본딩 얘는 non-polar covalent bond겠죠? 자, 아무거나 갖다가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자. 두 개 아톰이 같은 애들이 아닌데도 non-polar covalent bond라고 우리가 약속하는 애들이 있어. 바로 C하고 H입니다. 카본하고 하이드로젠 요 사이 본딩은 자,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은 서로 다른 애잖아, 지금. 같은 애 아니죠. 근데 CH는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해요. non-polar covalent bond다라고. 자, 얘만 조금 특이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상하지. 분명히 같은 종류인 애들이 본딩을 했을 때만 non-polar covalent bond이라고 했는데 논메탈 애들끼리 본딩하는 중에 그런데 왜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은 서로 다른 애들인데 우리가 non-polar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 지금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죠, 여러분? 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본드의 지금 폴레리티, 본드에서의 폴레리티를 결정하는 기준은 양옆에 엘리먼트가 갖는
electronegativity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electronegativity라는 개념을 배우고 넘어왔죠. electronegativity는 뭐였냐면은 자, 요 아톰이랑 요 아톰이 각각 자기 쪽으로 서로 자기 쪽으로 여기 쉐어되어 있는 일렉트론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 그걸 이제 electronegativity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엘리먼트마다 전부 다 다양하게 각각 다른 electronegativity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클로린이 끼리 붙어 있으면 서로 지금 electronegativity가 둘이 크기가 똑같겠죠. 자, 이렇게 electronegativity의 차이, difference가 0일 때를 우리가 non-polar이라고 합니다. 자, 전부 마찬가지겠죠. same element이기 때문에 다들 electronegativity difference가 없어요. 그런데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은 왜 non-polar라고 취급을 하냐면 카본하고 하이드로젠 사이에 electronegativity 차이가 사실상 크게 나지 않아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는 non-polar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서로 다른 애들이 붙어있는 본딩은 전부 다 polar covalent 본드에 들어가겠죠. 그럼 아무거나 또 example 해볼까요? H, F. 자, 이때 본딩은 그러면은 covalent 중에 polar이죠. 또 HCl. 얘도 polar covalent 본드죠. 자, 어떤 거를 이제 가지고 와도 서로 두 개가 다르다면 얘만 빼고 전부 polar covalent 본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메탈릭 본드입니다. 메탈릭 본드는 자, 쉽게 얘기하면 메탈 그리고 메탈 사이의 본딩을 메탈릭 본드라고 해요. 이름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쉽죠. 자, 근데 메탈이라는 애들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이 periodic table에서 봤을 때 왼쪽 편에 있는 애들을 메탈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they can readily lose electron and become cations. 메탈 애들은 캐라이온이 잘 되는 애죠. 왜? 일렉트론을 잘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메탈 엘리먼트가 일렉트론을 잃어버렸을 때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캐라이온이 되고, 자,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메탈릭 캣아이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애랑 일렉트론 하나 빠져나온 애. 자, 이렇게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봐봐. 메탈릭 캣아이온이랑 요 일렉트론. 자, 이게 여러 개가 이제 있다고 해볼게요. 메탈릭 캣아이온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일렉트론들이 지금 어디 하나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메탈릭 캣아이온 사이사이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계속 요 메탈 캣아이온들한테 끌어당겨지고 있죠. 서로서로 어트랙션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 일렉트론들이 지금 여기를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free electron이라고 합니다. 자, 메탈에서는 이 free electro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탈이 갖는 모든 성질들은 이제 요 free electron 때문에 생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free electron 꼭 기억합시다. free electron하고 metallic cations 사이에 일어나는 본딩을 우리가 metallic 본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하나만 표현을 더 알아둘게요. 이 free electron을 다른 말로 이제 몇 가지 더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delocalized electron. 왜냐하면 엘렉트론이 이제 어디 하나에 딱 isolated 돼서 fix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지금 돌아다닌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free moving electron이라 하고 delocalized electron이라는 표현 쓰고요. 또 하나 있어요.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이야. sea a electron. 약간 전자의 바다 이런 느낌. sea 하면은 다 이제 물이 움직이니까. 자, 그렇게 일렉트론을 표현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메탈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이오닉 본딩을 이미지랑 같이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아이오닉 본딩의 이제 스트럭처하고 같이 볼 거예요.
일단 밑에 요 아이오닉 컴파운드의 구조가 하나 나와 있고요. 우리가 캠에서는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salt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salt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 테이블 솔트,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캠에서는 salt가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갖다가 salt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NaCl은 salt가 맞지. 하지만 salt라고 해서 전부 다 NaCl은 아니겠죠. 자, 요런 차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아이오닉 본딩은 cat 아이온과 N 아이온 사이의 어트랙션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만든다. 자, 그러면 NaCl, NaCl, NaCl 이렇게 opposite charge들이 서로 바로 옆에 right next to each other. So opposite charged ions are right next to each other. 그래서 서로 강한 어트랙션으로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표현 oxidized라는 말이 나와 있고 reduced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이 표현은 꼭 기억합시다. cation oxidized다. anion은 reduced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oxidized라는 게 바로 엘렉트론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야. 엘렉트론이 lost다. 그리고 reduced는 엘렉트론을 gain한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맞지? 엘렉트론을 잃어버렸으니까 cation 되고 엘렉트론을 얻은 상태니까 anion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이제 다 봤어요. cation은 by losing electron, metal forms cation by losing electron, while non-metal forms anion by gaining electron. 쉽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좀 해야 돼요. Why do they form ions? To achieve noble gas electron configuration. 자, noble gas는 누구였죠? periodic table에서 group 18 아이들이었어. group 18은 자, 헬륨의 경우에는 valence electron이 2개고요. 그 외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8 valence electron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굉장히 stable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가 막 공격하고 리액트하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야. 그냥 우아하게, 노블하게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noble gas라고 이름을 붙이고 they are very unreactive. 반응을 잘 안 하는 애예요. 자, 그러니까 모두들 이 noble gas를 부러워하는 거야. 그쵸? 굉장히 스테이블한 사람 보면 우리 부럽잖아. 그치? 막 unstable한 사람이 부럽겠어? 스테이블한 사람이 부럽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자, 모든 아이들이 이 노블게스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노블게스를 막 따라해. 알지? 막 부러우면 따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얘네도 똑같아. 자,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과 케미스트리가 거의 되게 닮아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약간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또 공부할 때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모두들 어떻게 한다? 8 valence electron을 가지고 싶어 한다. 자, 이게 바로 옥텟 룰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 소듐이라는 애는 일단 valence electron이 하나예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쌤이 쉘마다 일렉트론을 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소듐에서의 first shell, 가장 안쪽 쉘에는 이제 지금 2 일렉트론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쉘에는 8 electrons가 있고 가장 마지막 outermost 쉘에는 소듐 기준으로 1 일렉트론이 있어요. 지금 얘가. 그러면 요 one valence electron을 지금 어떻게 하고 싶겠어? one valence electron을 지금 버리고 싶지 않을까? 얘를 버리면 어떻게 돼? 이 마지막 쉘을 포기하면 요 안쪽에 이 8 electron이 바로 소듐 기준으로 8 electron, 8 valence electron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소듐이 1 electron을 잘 luse하는 이유야. 자, 이게 바로 메탈 애들이
lose electron 잘 하는 이유예요. 자,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소듐이 됐을 때는 소듐 플러스 캐라이온이 됐을 때는 electron configuration이 가장 안쪽 쉘에 2 electrons and then 8 electrons가 그 다음 칸에 있겠죠.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클로린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클로린은 이번에 이제 가장 안쪽 쉘에 2 electrons 있고, 그 다음 바깥쪽 쉘에 8 electrons 있고, 그 다음 가장 마지막 바깥쪽 쉘에 outermost 쉘에 이제 7 valence electron이 있어. 근데 이 7 valence electron 다 버리기 좀 힘들죠. 하나 버리고, 두 개 버리고, 세 번째 거 버리고, 네 번째 거 버리고, 훨씬 힘들어. 하나를 버리는 건 그냥 이렇게 띡 버리면 되는데 얘 7번이나 버리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뭘 하냐? 원 일렉트론을 끌어오는 거야. 원 일렉트론을 그냥 땡겨와. 어디선가. 누군가 일렉트론 뺏기기 좋은 애한테서 일렉트론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8 valence 일렉트론을 가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때? 얘는 클로린은 지금 클로라이드 애나이온이 되고, 자, 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288에서 어때? 가장 마지막 베일런스 일렉트론이 지금 8개가 된 거죠. 가장 마지막 쉘에, 바깥쪽 쉘에. 자, 소듐도 이렇게 8개, 8 베일런스 일렉트론이 된 거였었죠. 자, 아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요거예요. 자, 클로린은 논메탈이었죠. 논메탈 애들은 대부분 그래서 일렉트론을 끌어당겨오고 메탈 아이들은 일렉트론의 밸런스 일렉트론의 개수가 좀 적기 때문에 새로 가져오는 것보다 버리는 게 쉬워서 잘 일렉트론을 잘 루즈하는 애들이에요. 자, 요렇게 보고 자, 그러면 방금 한 내용이 여기 여러분들 좀 공부할 때 외우기 쉽게 교재에 쭉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룹 1, 2, 3, 4, 5, 6, 7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얘는 지금 일렉트론을 하나를 버리기를 잘해. 자,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그룹 1은 valence 일렉트론이 하나, 그룹 2는 2, 얘는 3, 얘는 4, 5, 6 valence 일렉트론, 그리고 7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하이드로젠은 one valence electron이고 transition element는 우리가 토픽 13에서 하이 레벨 파트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은 아직 많이 안 봐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룹 1은 one valence electron이기 때문에 they can easily lose one electron and becomes cation. 자, 플러스 원 charge 아이온이 잘 되는 애야. 그럼 그룹 2에는 누가 있을까? 마그네슘, 칼슘 이런 애들이 있죠. 마그네슘도 lose electron을 잘하는데 이번에는 2 일렉트론이 나가기 때문에 2 plus charge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lose 3 하는 애들은 그룹 3예요. 알루미늄이 플러스 3 plus charge가 잘 됩니다. lose 3 일렉트론이니까. 근데 이제 그룹 4 애들은 조금 애매하잖아, 숫자가. 옥텟 룰이 뭐였어? 8 valence electron이었는데 4개 하면 너무 중간이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share 4 electron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ionic bonding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hare이라는 거는 covalent bonding에서 볼 개념이에요. 지금 아이오닉일 때는 잠깐 얘는 건너뛸게요. 자, 그리고 밑에 계속 봐서 그룹 5에서는 gain 3 electron 잘할 수 있고 또는 covalent bonding으로 share 할 수도 있어. 또 그룹 6, 그룹 16, 자 여기서부터 이제 16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도 gain 2 electrons 잘하고 그러면 이제 8개 되는 거니까 얘도 gain 1 electron 잘하고 하이드로젠은 자 얘는 lose 1 electron 잘해요. 또는 share 1 electron 잘해요. 자, 참고로 여러분 하이드로젠은 non-metal인 거 다 아시나요? 이런 거 은근 기본적인 건데 정리를 잘 아직 안 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야. 내가 다 알지 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드로젠은 non-metal이라는 거. periodic table 상에서 이렇게 메탈 쪽에 위치하는 애지만 이쪽에 얘만 non-metal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formulas of ionic compound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리튬이라는 거는 리튬 그룹 1이에요. 그룹 1이니까 지금 플러스 1 찰지를 만들겠죠? 근데 이제 플로라이드는 그룹 1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찰지가 되느냐. 그럼 둘 사이에 아이오닉 본딩을 할 때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요 찰지하고 요 찰지를 거꾸로 X표 치면서 이렇게 내려와. 이걸 우리가 크리스 크로스라고 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도 지금 보면 돼요. 자, 크리스 크로스로 내려와서 LIF 하고 자 여기 찰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고 여기 숫자는 지금 1이 생략돼 있는 거죠. 이 1을 여기다가 써주지 않고 생략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자 소듐 다음 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소듐은 플러스죠. 옥시전에서 나온 옥사이드는 2 마이너스죠. 이번에 마찬가지로 크리스 크로스를 하면 이렇게 내려와.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써준다 그랬죠? 자, 2라는 숫자는 그대로 써줘요. 그럼 어떻게 돼? 소듐이 Na하고 2가 되죠. 옥시전은 5인데 지금 얘는 1이니까 생략하죠. 아무것도 안 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또 뭐 해볼까? 칼슘 서파이드 해볼게요. 칼슘은 2 플러스야. 서파이드는 서퍼에서 2 마이너스 되네요. 자, 우리가 실제 이제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천천히 자세히 볼 거예요. 서퍼이 왜 서파이드가 되는지 지금 여러분 조금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 규칙만 지금 보면 돼. 자, 2 플러스 2 마이너스를 이제 크리스 크로스로 내리잖아? 그럼 어떻게 내나요? CA하고 2, S2. 자, 요렇게 쓸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운 규칙은 자, 요렇게 2라는 숫자를 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최대한 숫자를 이제 simplify 할 수 있다면 약분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심플한 숫자로 남겨주는 게 그래서 simplest whole number ratio로 만들어주는 게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2 대 2는 어때? 지워지겠죠? 1 대 1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생략해서 쓰겠죠? 지워서 CAS 요렇게 이해되시죠? 칼슘 포스파이드 하나만 또 해볼게요. 칼슘은 2 플러스고 포스파이드는 3 마이너스야. 어떻게? 크리스, 크로스, 칼슘, 3, P, 2 요렇게 쉽죠? 너무 쉽죠, 여러분? 근데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자, iron은 transition element야. 근데 이제 transition element는 방금 쌤이 설명을 건너뛰고 넘어왔어요. 토픽 13에서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방금 위에서 그룹 1부터 그룹 17까지 본 애들은 전부 다 정해진 찰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듐은 플러스 1이 되고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되고 이런 정해진 찰지가 있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거를 oxidation number라고 배워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까지 얘기 안 할 건데 transition element는 좀 특이해. 그래서 정해진 찰지가 딱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Fe 이런 애 있죠? Fe는 2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Fe가 3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봤을 때 그냥 아이언 옥사이드라고만 하면은 얘가 지금 찰지가 몇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으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로만 넘버를 괄호 안에 써주는 게 규칙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 아이언의 찰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는 뭐겠어? F, 이렇게 밑에 써볼게요. Fe2에 3 플러스고 옥시전에서 나온 옥사이드는 그대로 2 마이너스니까 크로스 하면 Fe2O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이언 옥사이드니까 Fe2 플러스고 옥사이드 O 2 마이너스고 크로스 하면은 Fe2O2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1 Fe2O 자, 이거 다 심플리파이 해야 되니까 FEO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랑 각각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기로 쓰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이름으로 쓰는 것도 웬만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 우리가 수업 때는 이런 거 잘 모르겠는 친구 있으면 천천히 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맛보기 강의예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자, 이거는 이제 유닛 1에서 쌤 교재에 이 우리가 혹시 이제 이전 과정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 배웠다라고는 해도 잘 안 외워져 있는 경우 되게 많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 나 저거 안 외웠는데 어떡하지?'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여러분 선배들을 다 가르쳐 와본 결과 다 이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이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다 어차피 다시 외우게끔 안내를 해 줍니다, 제가. 자, 그래서 NH 4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HCO3 마이너스. 자, 이렇게 지금 쭉 따라서 써놓고 그냥 여기 표는 그냥 다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드록사이드는 OH 마이너스. 자, 지금 뭐 외워야 되냐면은 이름이랑 포뮬라, 그러니까 요 찰지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나이트레이트는 NO3 마이너스, 포스페이트는 PO4 3 마이너스, 설페이트는 SO4 2 마이너스. 자, 계속해 볼게. 지금 얘네들은 폴리아토믹 아이언이고, 자, 여기 아이들은 이제 애시드의 이름인데, 애시드 베이스는 우리가 뒤에 토픽 8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그냥 이름 외우는 김에 그냥 같이 써놨어요. 왜냐면 이퀘이션 때 이런 이름들 되게 잘 나오니까. hydrochloric acid, nitric acid, phosphoric acid, sulfuric acid, 에탄오익 애시드는 CH3COOH. 물론 요렇게 쓰지 않고 카본끼리 이렇게 모아서 H끼리 모아서 옥시전끼리 모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 에탄오익 애시드라는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토픽 8 organic chemistry 때 이제 요런 것들 이름 짓는 방법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아직 먼 훗날의 얘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겠죠? 자, 여러분이 요 이름들은 이제 앞으로 IB 케미스트리 동안에 꼭 외우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하는 표예요. 자, 이거만큼은 여러분 꼭 외웁시다. 꼭 외웁시다. 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아이오닉 컴파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physical properties of ionic compoun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physical property라고 하면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 멜팅 포인트나 보일링 포인트 같은 거 되게 많이 얘기하죠, 캠에서. 자, 이게 전부 다 physical property야. 또 volatility라는 거는 자, 이렇게 리퀴드가 있을 때 걔가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즉 얼마나 잘 evaporate 하거나 또는 vaporize 해서 가스가 잘 되는지, 한국말로는 이거를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휘발,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서 volatility도 physical property에 해당이 돼요. 그 외에 이제 밑에 보면은 electrical conductivity, solubility, 또 이제 잘 깨지는 정도, brittleness, 이런 게 전부 다 physical property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아이오닉 컴파운드들이 갖는 이런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멜팅 포인트랑 보일링 포인트를 봤더니 굉장히 하이한 이런 멜팅 또는 보일링 포인트를 가져요. 자, 이유는 아까 아이오닉 컴파운드의 구조를 잠시 떠올려 보면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서로 어포짓 차지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큰 덩어리로 막 다 같이 붙어 있어. 이 사이사이가 그러니까 모조리 다 아이오닉 본딩인 거야, 이 선들이 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멜팅을 시킨다는 거는 이 본드들을 이렇게 다 끊어내서 아이온들이 좀 자유롭게 플로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리퀴드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끊어내야지 리퀴드가 되는 건데 얼마나 끊기가 힘들겠어. 그쵸? 자, 여기 있는 애들을 많이 상당 부분 꽤 끊어내서 이제 얘가 막 이렇게 잘 플로우하고 아이온들이 이렇게 moving around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좀 힘들어요. 힘들다는 뜻은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 에너지는 heat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굉장히 high melting point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일링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링 포인트는 심지어 가스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딩을 정말 더 많이 더더더 많이 다 끊어내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굉장히 많은 hit을 넣어줘야지
얘가 boiling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volatility라는 개념은 우리가 boiling point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 잘 날아가는 정도니까 boiling point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안 날아가는 애겠죠. 끓는 게 힘든 거니까. 그래서 얘는 low volatility야. 이유는 마찬가지로 ions들이 너무 많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electrical conductivity. electrical conductivity는 말 그대로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지. 이제 요거는 조금 별표를 쳐놓읍시다. 자, electrical conductivity랑 ionic compound랑 굉장히 연결돼서 많이 나와요. ionic compound의 특징이 이제 얘는 solid state일 때는 아까처럼 그림처럼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아이온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리퀴드가 된다? 그러면 소듐 그리고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 이렇게 찰지를 띠는 애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electricity를 conduct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electrical conductivity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로 charge를 띠는 particle이 있어야 돼요. There must be charged particles. 그리고 그 particle들이 하나의 위치에 fixed position에 이렇게 딱 있으면 안 되고 돌아다닐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when they are freely moving around. When these particles are freely moving around, then this ionic compound has electrical conductivity. 그러면은 solid state일 때는 conductivity가 없고 liquid일 때는 conductivity가 있겠죠. 또 하나 aqueous state일 때도 conductivity가 있어요. aqueous는 뭐죠? 물에다가 dissolve 시킨 거야. 다시 말해서 소듐 클로라이드를 물에다가 녹이면은 얘도 이 경우에도 소듐 아이온과 클로라이드 애나이온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aqueous state랑 liquid state일 때 conductivity를 갖습니다. ionic compound는. 자, 꼭 기억하세요. 대신 뭐다? solid일 때는 없다. conductivity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solubility. 자, 물에 얼마나 잘 녹는지 요거를 이제 solubility라고 보는데 우리가 water 구조 자체가 이제 굉장히 polar한 물질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도 괜찮아. 수업 때 다 말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알고 넘어갈게. water는 polar한 substance다. 자, polarity에 대해서 자세히는 이제 또 요 챕터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polar한 애들은 몰레큘 안에 charge가 서로 opposite charge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애들이야. 자, 그런 애들은 아이온들하고 잘 본딩을 만들어요. attraction을 만들어요. 그래서 잠시 요 그림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여주면은 자, 소듐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아이오닉 컴파운드로 솔리드로 있다가 이렇게 워터 몰레큘들이 근처에 와서 이 소듐을 주변에서 이렇게 둘러쌀 수가 있고 클로라이드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둘러쌀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둘러싸는 과정을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요. 또는 ions become hydrated. 자, 워터 몰레큘이 주변을 둘러싸는 걸 hydrated라고 해요. hydration이라고 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얘는 지금 플러스 차지야. 근데 water에서 H2O에서 이 옥시전 부분이 살짝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요. 저 반대쪽 하이드로젠 쪽은 살짝 플러스 차지를 띱니다. 자, 이거 우리가 폴러 몰레큘에서 곧 볼 거고요. 밑에도 보면은 클로라이드는 지금 어때? H가 향해 있죠? H가 플러스라고 했잖아. 옥시전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클로라이드 자체가 N아이온이니까 서로 반대 찰지가 서로 맞닿아 있게끔 끌어당기게끔 방향이 oriented 된 거죠. 자, 그래서 solubility. As the ions separate from the lattice가 얘였죠? They become surrounded by water molecule and are said to be hydrated.
When this happens, the solid is dissolved. 자, 이런 과정이 잘 일어나면은 솔리드가 잘 물에 dissolve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소듐 클로라이드가 aqueous 아이온으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야.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5번 요거 볼게요. brittleness. 자, brittleness는 잘 깨지는지 요런 깨지는 성질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소듐하고 클로라이드 같이 아이온을 보면은 플러스 차지 아이온하고 마이너스 차지 아이온하고 서로 어때요? 서로 opposite charge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태였죠. 쌤이 이 그림을 하나를 옆에다가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옆에다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오닉 컴파운드한테 바깥에서 이렇게 쾅 때리는 충격을 줬어. 이렇게 뭐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퐁 깼어.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옆쪽으로 한 칸만 이동을 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똑 상상을 해봐. 얘가 한 칸이 밀렸죠. 지금 요 레이어 자체가. 그럼 어떻게 돼? 원래는 opposite charges were right next to each other. 이제 바로 옆에 opposite charge들이 있었는데 한 칸이 밀려버리니까 same charge가 이제 바로 옆에 오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 굉장히 강한 repulsion이 생기겠죠. 얘네들이 이제 서로 밀어내. 팡 깨지는 거야 이제. 이해돼요? 이게 바로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brittle한, 잘 깨지는 이유야. 여러분 이거 페이퍼 2에서 문제 잘 나와요.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냥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ovement of the ions within the lattice places ions 다시 말할게요. 자,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자, 다시 Movement of the ions within the lattice places ions of the same charge alongside each other so the repulsive forces cause it to split. 자, 이 사이에 지금 repulsion이 일어나서 둘이 팡 깨진다. 요거죠. 이 설명 잘 기억하시고 paper 2에서 문제 나오면 잘 써먹읍시다. 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요 아이오닉 본딩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본드를 마지막으로 요 이미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듐이 가지고 있었던 베일런스 일렉트론 하나가 잘 바깥으로 나가서 잃어버려지는 건데 마침 그 옆에 있던 클로린이 걔를 하나 쇽 얻어온 거야. 그래서 둘 사이에는 opposite charge 사이에서의 attraction이 생겼다. 이게 바로 아이오닉 본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쌤이 조금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우리 수업 때는 요거보단 좀 찬찬히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처음 다 이제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쌤이 오늘 좀 빠르게 말을 한 이유는 여기 건물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건물이 문이 잠겨요. 그래서 TMI였고요. 말을 그래서 좀 빨리 하게 됐어요. 빨리 찍고 이제 나도 나가야 되니까. 건물에 갇힐 순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이번 수업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또 이제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